믿기지가 않네. 이거 진짜 문제 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아니 근데 177에서 184가 되면 네, 아무튼 멘붕이네요. 배증의 고구마.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구마 하나 먹었는데 200 넘었어요. 고구마 혈당 지수 낮다더니 왜 이렇게 튀나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덜 오른다던데 진짠가요? 댓글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식단할 때 고구마로 버티는 분들 꽤 많으세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먹을 때마다 뭔가 몸이 졸리기도 하고 아, 이걸 먹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구마가 실온에 있을 때랑 그리고 냉장고에 있을 때 혈당 반응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온 고구마 130g, 냉장고에 보관했던 고구마 130g, 이 두 개를 비교한 실험이에요. 동일한 고구마를 반으로 나눠서 같은 시간대, 같은 컨디션에서 30분, 60분, 120분 혈당을 측정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기대와 다르게 혈당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실험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공정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려고 조금 애를 썼고요. 그래서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온 고구마예요.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이번에는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한 고구마입니다. 확실히 단단하고 단맛이 좀 잠긴 느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뻑뻑한 식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낸 고구마가 제 취향에는 더 맞더라고요. 냉장 고구마 혈당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오늘 정말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 정분이 생기니까 원래 이제 이론대로라면 이게 훨씬 덜 올라야 되고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다 이제 냉장고구마가 30에서 50 정도 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아, 따뜻한 고구마가 훨씬 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 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제가 내일 마지막으로 따뜻한 고구마를 한 번 더 삶아서 해볼 건데 이게 안 되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네요. 정말로 냉장고에서 보관한 고구마는 효과가 없는 건지. 내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론상으로는 냉장 고구마가 혈당이 더 낮게 나오고 실온에서 삶았다가 바로 먹은 고구마가 혈당이 한 70에서 80 더 높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2번이나 해봤는데 결국 냉장 고구마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식후 30분은 냉장 고구마가 조금 덜 올라갔는데 1시간째부터는 냉장 보관한 고구마가 혈당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뇨 카페를 좀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미 많은 당뇨인 분들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고구마를 먹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항 전분 때문에 이런저런 거를 찾아보면서 원고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게 모두 무색할 만큼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고구마가 혈당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저항 전분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저항 전분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저항한다는 거거든요. 뭐에 저항하느냐라고 하냐면 소화에 저항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당을 높이게 되는데 이 저항 전분이라는 게 있으면 바로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부티르산이라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단세 지방산이 어디에 좋냐라고 하면은 혈당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혈당이 내려가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뇨 있으신 분들 장 누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도 염증을 낮춰주면서 혈관이 더 상처가 받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혈중 독소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에도 좋고 혈당에도 좋고 네,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당뇨가 진행이 될 때 장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때 좀 장 누수가 있었거나 장내 유익균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을 실험을 했는데 충분히 냉장 보관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4가지 이유를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실제로는 저항 전분 이거 하나만 보고 혈당이 막 크게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 당일의 컨디션도 있고 전날 과식을 했는지 전날 저혈당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공복 혈당도 체크를 했어야 했고 먹기 직전에 뭐 활동량은 어땠는지 먹는 속도나 씹는 정도 반찬 구성 뭐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제가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하긴 했어요. 수면, 스트레스, 뭐 전날 과식도 하지 않았고 메뉴 거의 동일했고요. 정말 거의 동일하게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전혀 활동하지 않았어요. 먹는 속도나 씹는 정도도 정말 거의 동일한 컨디션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도 이게 좀 달라졌다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다르게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고구마는 특히 품종, 조리 상태 변수폭이 크다고 했어요. 품종, 익힌 정도, 수분, 보관 방식, 먹는 온도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는 같은 고구마를 삶아서 반쪽을 나눠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품종과 익힌 정도, 수분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보관 방식만 냉장고였느냐 삶아서 바로 먹었느냐 이것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와닿았던 거는 측정 타이밍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뜨거운 고구마는 30분에 피크가 오는데 냉장 고구마는 45분에서 60분에 피크가 와서 이 시간으로만 보면 오히려 냉장 고구마가 더 높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뜨거운 거가 사실 30분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1시간에서는 삶은 게 더 낮게 나왔고 그래서 저항 전분 자체가 생기는 건 맞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개인이 저 혼자 실험을 한 것일 뿐이고 수많은 연구들과 이론상으로 저항 전분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생긴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전분은 있으나 이게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다. 수면 상태나 호르몬 상태나 그날 기분이나 음식, 먹었던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서 제가 영상 촬영을 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하는 혈당 실험은 이론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제 몸을 데이터로 제 몸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론은 참고만 하고 진짜 기준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더 유심히 살피자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당뇨가 있지만 내가 고구마를 좀 그래도 먹어는 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양을 조금만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35g 정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50에서 100g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처럼 야채, 단백질 먼저 먹은 다음에 고구마를 드셔주시는 거예요. 제가 라면을 먹을 때나 다른 음식들을 먹을 때 거꾸로 식사법으로 직접 해봤거든요, 실험을. 그랬더니 실제로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계란을 흰자 2개,
그리고 노른자 1개 이렇게 먹은 경우에는 혈당이 평소보다 한 20 정도 덜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껍질째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껍질 안에 식이섬유가 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소화 속도를 좀 늦춰줄 수 있도록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식후 운동 꼭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 혈당 실험 하면서 실험이 끝나면 항상 실내 자전거를 탔거든요. 이게 혈당이 올라가는 건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 혈관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겨나는 것들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당뇨인 분들 그리고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혈당이 조금 높으신 분들에게는 추후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할 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꼭 밥 먹고 10분 정도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고구마를 드시고 난 후에는 식후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촬영할 때 녹화를 해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만 시청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저희 엄마가 보내준 고구마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삶다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 지도 벌써 한 16년, 17년이 다 돼가는구나.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집에 갔다가 제가 서울에 다시 올라갈 때 인사를 하고 부모님 뒷모습을 보는데요. 가끔은 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졌어요. 아직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정말 슬프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식분들이 말은 잘 못해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고 부모님도 역시나 같은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의사도 한의사도 약사도 아니고 그냥 예전에 일을 했었던 간호사이지만요.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과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진심입니다. 왜냐면요, 저희 아빠도 신경통, 염증 때문에 약을 10개 넘게 드시고 있고요. 엄마도 당뇨 23년 차로 약을 지금 최대한으로 드시고 계시니까 가족이 힘들어하고 좀 아픈 모습을 보면 그냥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알아서 가족을 좀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 다른 분들은, 다른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채널을 더 열심히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생체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식이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은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아마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이 마음이 여러분께도 조금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면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정말 많이 옵니다. 예전에 혈액투석실에서 일을 하면서 몸으로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꼭 챙겨 입으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오늘은 제자리 걷기 10분만이라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10분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거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